먹고 산다 시즌3가 방송됩니다. 농촌의 맛 NBS 사랑이 가득한 NBS 복이 가득한 NBS 한국 농업방송. 종이 비행기에 국가대표가 있다.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국가대표 김명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이 비행기를 가장 멀리 날리는 사람. 고개비행 국가대표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원을 그리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리도 가능한 고개비행 대표 선수. 자, 이렇게 저는 종이 비행기 오래 날리기 국가대표 이정욱입니다. 높이 올랐다 천천히 착륙하는 오래 날리기까지 종이 비행기로 덕업일치의 꿈을 이룬 세 남자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팀 리플레이입니다. 서울에 자리한 이곳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3인방의 일터이자 꿈터입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저희가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접는 방법을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실제로 접고 날려보면서 성능도 개선을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설명도 해줘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종이 비행기 책에 실리고 특허 출원까지 되는데 실제로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2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호넷 글라이더라고 해요. 딱 보면 뭔가 이제 말벌 같은 무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개발하신 파일럿님은 저희 오래 날리기 책에도 실리셨고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종이 비행기들. 이곳에 전달되는 새로운 모양만 한 달에 200대 이상. 그래서 요즘은 한 달 30대로 개수를 제한할 정도랍니다. 단순히 놀이일 때는 그냥 장난치고 노는 수준이었다면 이게 스포츠맨십도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 종이 비행기가 그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즐기고 웃고 그리고 막 울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중해서 얘를 더 잘 날리기 위한 방법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스포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맏형님인 정욱 씨는 2016년 수박의 종이 비행기를 보자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죠. 기네스북 기록은 타겟 맞추기 종목으로 가지고 있고요. 1분에 수박에 12개에 꽂는 걸로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어요. 그럼 종이를 잘 말면은 나무의 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쪽을 투창처럼 아주 뾰족하게 잘 접어서 무게 중심을 집중시키면은 아주 좋은 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수박이 꽂을 수도 있고, 최근에 해본 것 중에는 코코넛까지 뚫어봤어요. 4.5g의 가벼운 종이지만 시속 100km로 날아가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종이 비행기. 그렇다면 이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떤 모양일까요? 배꼽 비행기라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적어보셨을 텐데,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그리고 고기 비행까지 다 이제 3단 변신도 가능한 비행기여서 그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고요. 요것만 일단 마스터 하셔도 비행기 한 뭐라 해야 될까, 그 레벨이 한 5단계 이상 상승했다가 99단계라고 했을 때 한 10단계 정도까지, 10레벨 정도까지는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는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길게 세로로 반을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주시는데, 가운데 선에서
보통 딱 맞춰 접으시지만 저희는 살짝 떼고 접어요. 얼마만큼 올려 접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큰 삼각형 부분이 무게 중심의 위치를 또 이동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적의 위치를 3.3에서 3.5 사이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무게중심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또 한 번 접어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에서 살짝 떼고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부분을 올려 접을 거거든요. 이렇게 올려 접는데, 아까 전에 이게 얼마만큼 접느냐에 따라서 얘가 더 많이 접히기도 하고 더 조금 접히기도 해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그 최적의 센티미터를 재접어 보시면 되고요. 3단계를 또 스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 날개인데, 날개는 여기 진선과 이 대각선을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을 접게 됩니다. 구겨지지 않게끔 접어주는 게 좋습니다. 뒤집어 주시고 반대쪽 날개랑 대칭되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으셨으면 이제 배꼽 비행기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실제로 이 비행기도 튜닝을 하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행기가 활공을 하냐 아니면 빠르게 떨어지냐 아니면 뭐 돌아가냐 이런 식으로 튜닝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게 날리는 종이 비행기, 어떻게 선수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어린애들도 날리는 이 종이 비행기를 제대로 못 날리는 것에 조금 도전을 받은 거죠. 아, 왜 나는 못 날릴까? 그래서 그래도 이런 공학 책은 이런 거 읽을 줄은 아니까 이제 항공역학이랑 유치역학을 배우면서 종이 비행기에 한두 개씩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막 실험도 하고 막 연구 노트도 막 이렇게 쓰면서 하면서 정말 그게 자연스럽게 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 종이 비행기 잘 날리려면은 사실 세 군데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뒤에 엘리베이터라는 부분이고,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를 조정을 해주는데 이 바깥쪽을 되도록 건들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또 러더라고, 러더도 뒤에 있는 전체 날개가 다 러더가 아니라 이 날개 접기 선에 가장 가까운 부분, 딱 이 부분만 조정을 사실 해줘야 되고, 얘도 진짜 미세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곳인데, 여기 앞쪽 이제 여기 리딩 엣지라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미세하게 내려주게 되면은 비행기가 좀 더 깔리면서 이렇게 촥 일자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또 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날리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저게 기본 비행인데도 저 정도로 날면은 지나는 비행기는 정말 20m, 30m 뭐 그냥 가는 거죠. 미세한 튜닝을 통해 특별한 성능을 갖거나 들어왔어. 마주보고 캐치볼을 하는 종이 비행기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이렇게 같이 이제 하자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 네, 처음에 이제 저는 원래 종이 비행기를 되게 오래 날리고 있었고, 또 원래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좀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의 종이 비행기도 이색 스포츠 대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미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출전을 하면서 이제 두 명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게 종이 비행기 대회를 단순히 선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좀 벤치마킹 해올 생각이 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 이게 졸업할 때까지 두 명은 1년이 남았었거든요. 한 1년 안에 좀 뭔가 수익이 날 만한 사업 모델이 나오면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비즈니스 모델이 잡힌 상태입니다. 뭐 구체적인 수익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연간 매출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 5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2015년 대회에서 처음 만난 세 사람은 1년 뒤 회사를 창업했고, 강연과 대회, 그리고 교재 제작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겐 멋진 영웅들, 오늘도 파일럿 유니폼을 맞춰 입고 그 꿈을 향해 이륙합니다.
종이 비행기 날리는 취미가 직업이 된 세 남자. 창업 후 경영은 물론 실무까지 셋이 함께합니다. 설 전에 특히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미리 준비할 게 많은 모양입니다. 대체 어떤 행사가 있는 걸까요? 요거는 저희가 매달 원데이 클래스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 원데이 클래스에 주말에 가족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 원데이 클래스에 필요한 재료들을 드리거든요. 그 재료를 포장하려고 지금 박스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종이 비행기에 입문하는 친구들이 많은 요즘. 직접 만나는 원데이 클래스가 예고되면 참여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이번 2월에는 부산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었고 네 되게 뭐 대전, 광주, 인천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와요. 이제 이렇게 비행기도 하루 종일 날리고 비행기도 접고 글라이더도 하고 대결도 하고 부모님들이 특히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 스포츠 팀장을 맡고 있는 영준 씨.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다음 주에 오픈될 그 키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사항도 올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뭐 디자인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강연이랑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또 일정이 빠듯해서 보낼 것들이랑 요거 빨리 이제 주문 발주 넣고 또 이제 택배도 보내야 되고 해가지고 각자 지금 업무를 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명 초통령이라고 하죠.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나 대상을 말하는데요. 종이 비행기 파일럿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바로 이분들이 초통령이랍니다. 폼페이퍼로도 지금 이 스티로폼을 얇게 열선으로 포를 떠가지고 종이처럼 얇게 이렇게 만들고요. 재질이 가볍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비행기 모양에다가 이제 과학적인 원리들을 다 접목을 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판으로 밀어내는 이런 바람만으로도 마치 마술처럼 이렇게 한 24시간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완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신기하시고 실제로 또 내일 날려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가르쳐드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쉽게 집에서 직접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든 키트도 따로 있답니다.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나고 나면 클래스 진행을 위한 회의가 늦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다음날 오후 참가자 가족을 위한 테이블 세팅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강의실. 3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몇 명이 참석하나요? 오늘 5가족인데 한 17분 정도 오실 것 같습니다. 17분. 3가족씩 그리고 또는 4가족씩 들어오셔서 한 17분 오실 거예요. 강의실 입구에선 일찍 도착한 가족들이 부푼 마음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전국에서 찾아온 어린이들. 보통 모집 후 5분 만에 마감된다니 참여한 자체가 열혈팬 인증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비행기를 날리는 경욱씨. 비행기가 종이니까 그날그날의 습도에 따라서 주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여드리기 전에 항상 다시 세팅을 해봐야 돼요. 튜닝이 제대로 되는지. 종이 비행기 세팅 상태까지 확인하고 나면 드디어 클래스 시작.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 날리기 종목의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비행 국가대표 이승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단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손으로 제작하는 것,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도구를 활용해서 만드는 단계, 그리고 완성품 단계에서 항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혹시 사람 비행기 입문한 시기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 상태. 모든 걸 배우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알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잠깐만 모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알려주세요. 직접 날려보고 짜릿한 손맛을 느끼거든요. 어른이나 아이나 종이비행기 매력에 퐁당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 구독자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비행기보다는 실제로 접었을 때 어려운 기술, 그러니까 날리는 방법들을 조금 모르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꿀팁을 알려주는 부메랑 비행기를 만들어보고 날리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렇게 종이비행기의 매력이자 입문 첫 단계는 비행기 접기. 국가대표가 알려주는 꿀팁에 다들 집중. 여기까지 혹시 안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된 사람 네, 다 되셨네요. 하나, 둘, 셋. 그냥 날리기만 했는데 멋지게 성공.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죠? 집에서 접을 때는 또 환경이 다르니까 정말 날라가고 아들도 좋아하니까 재밌네요. 어렸을 때부터 종이 접는 거 좋아해가지고 관심 있어 해가지고 배우게 됐어요. 2교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피니티 글라이더를 실제 접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메이킹, 자르고 붙여가면서 내가 이제 비행기를 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간으로 꾸며봤고요. 혹시 마술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인피니티 글라이더. 간단한 요령을 배우고 나면 금세 적응, 릴레이 시합도 가능하답니다. 가족 릴레이 마지막 주자인 아빠. 성공적으로 들어왔는데요. 과연 이 가족의 기록은 얼마일까요? 근데 종이 비행기는 아예 토양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가 좀 뭐라 그럴까 장난 수준을 넘어서 과학과 스포츠가 융합된 형태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토양을 만드는 게 가장 좀 어려운 일이고 시급한 과제였는데 그거를 처음엔 교육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뉴스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20, 30대들을 종이 비행기 날려라라고 설득하기는 힘드니까 이거를 좀 어린 친구들부터 문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기르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만들어진 드론인데요.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살았던 세 남자. 종이 비행기를 통해 새로운 직업과 인생을 만났는데요. 막 몇십억 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종사들은 오른손이 이제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과학적 원리를 배우는 교육이 되고 같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단계씩 나아가는 중입니다. 문화 형성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문화 형성이 될 때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해서 버티느냐가 중요한데 그 문화를 형성하는 게 처음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덕분에 어른들도 잠시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약간 뭐랄까 저도 어릴 때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공감하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좀 화목하게 좀 공통의 주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같이 조립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애들한테 좋은 추억을 준 것 같아서 정말 저도 보람 있었습니다. 3교시에 걸친 종이비행기 수업이 모두 끝나고 오래도록 기억된 오늘을 추억의 사진첩에 담아봅니다. 그래서 크게 외쳐주세요.
멋지게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흥곽기를 한데 모아 댄스 댄스. 즐거운 에너지에 한 번 더 크게 웃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어제 이벤트 잘 끝내셨나요? 네. 한 열고 5분 만에 매진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이색 스포츠들을 또 실험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이제 기획전략 회의가 있어요. 이제 그 이색 스포츠 연구하는 연구원님들이랑 같이 재미있는 또 이색 스포츠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영준 씨를 비롯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3인방이 요즘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색 스포츠 개발입니다. 새로운 구슬치기 크기가 좀 작아. 이색 스포츠를 통한 취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색 스포츠 마케터라는 신직업도 등록했죠. 수업기에서 이걸로 홀짝도 했었나요? 네. 손안에 딱 들어와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구슬이 지금 좀 작은 종목은 어린 시절 즐겼던 구슬치기처럼 정겹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이색 스포츠 종목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또 종이 비행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좀 깊게 파오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대회 규칙도 좀 마련이 됐고 또 세계 대회 나갈 준비도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세계 대회를 나갔을 때 또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이색 스포츠나 놀이들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색 스포츠를 해외와 또 우리나라에 소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은 작은 구슬로 할 수 있는 이색 스포츠를 개발 중. 먼저 정욱 씨가 생각한 놀이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어서 얘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굴러서 들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가고 멈췄다. 그러면 골프처럼 추가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스켓을 넣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느낌? 구슬을 질감해서 오는 그런 놀이라서 이거는 좀 잘라서 한번 해볼까요? 유아놀이 연구원이 참여해 좀 더 전문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방안을 조언해 줍니다. 구슬 넣는 거 올라가다가 머리를 맞댈수록 작은 아이디어가 점점 자라나고 독특하고 재미있는 스포츠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판이랑 원형판 있습니다. 이제 구슬을 굴려볼 차례. 가운데 목표점을 향해 한 사람씩 살살 굴려보는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죠? 놀이 개발하는 걸 같이 하려고 왔고요. 예전의 놀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현대화하면서 그리고 또 혼자서도 놀 수 있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왜 놀이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 많이 실내에서 많이 놀다 보니까 그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로 다시 개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건 사실 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인 상태의 분리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동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 조금 하나라도 예를 들어 굴리고 나서 한 바퀴를 돌고 예를 들어 한 바퀴 돌리고 굴린다. 예를 들어 막 코끼리 코를 돌고 굴린다. 스로 보면 A4 종이로 만드는 비행기 안에는 수만 개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담겨 있습니다. 매력 중에 하나가 양성이었다.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고 종이 비행기로 국가대표가 된 세 사람. 이렇게 이색 스포츠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종이비행기나 뭐 딱지치기나 혹은 팽이치기 같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인기 있을 만한 이색 스포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색 스포츠들을 가지고 국가대표들이 겨루는 이색 스포츠 올림픽을 여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이비행기가 직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작은 관심이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아주 작은 사소한 재주들로 세상을 구하는 다양한 히어로들이 있는 그런 영웅들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